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직장에서 적을 만들지 않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유익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에서 적을 만든다. 나는 적이 많은가? 아니면 나는 적이 없나? 이런 생각들 해보시죠. 업계에서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티가 없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 호불호가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싫어하고 호불호가 완전히 갈리는 사람. 그리고 안티가 굉장히 많은 사람. 일은 잘하는데 안티가 굉장히 많은 사람. 그런 사람도 직장에서 있죠. 뭐 각자의 성향인 거죠. 각자의 성향인데 지금 그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사람보다 안티가 많은 사람보다는 적이 없는 사람이 직장 생활하기가 훨씬 더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적이 없다는 거는 그 사람의 인성이 좋다는 얘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남의 눈을 의식한다, 그럴 필요 없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런 남의 평판, 남이 만들어준 어떤 평판을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그런 위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적을 많이 만들면 당연히 평판이 나빠지고, 그러다 보면 직장 생활하기도 힘들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적을 만들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막 남의 눈이나 시선, 그 평가나 이런 거를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내 평판을 관리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그리고 내가 또, 평탄하게 좀 직장 생활을 수월하게 하려고 직장에서 적을 만들지 않으면 좋겠죠. 협조를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 평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판 관리할 수도 있고, 직장 생활, 슬기로운 직장 생활을 위해서는 적을 많이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적을 많이 만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한 명도 없다 그러면은 그건 좀 불가능한 것 같고요. 되도록이면 만들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뭔가 하면요, 주변에 자기의 적에 대해서 떠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자기 적에 대해서 떠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 한마디로 이제 그 사람이 없는 데서 내가 이제 누군가를 싫어하고, 내가 이제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을 뒷담화하는 거에 막 동조시키는 거예요. 후배들도 그렇고. 후배들이 듣고 있다가 자기 일 아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그래요. 막 이러면서 같이 동조를 하면 또 흥분해가지고 말이야. 그 인간이 말이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못마땅해. 이러면서. 회의 때 봤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적을 정말 양산해 내는 아주 그냥 첫 번째 방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한 거지만 나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 특히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윗사람이 불렀어요. 이제 위에 상사가 불러가지고 김대리 박대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박대리 평소부터 굉장히 못마땅해 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박대리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단점에 대해서 막 일러 바치는 게 맞느냐? 아니면은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게 맞느냐? 어떻게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기준은 뭔가 하면요, 박대리가 회사에서 굉장히 내가 지금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회사에 굉장히 큰 누를 끼치고 있다, 해를 끼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거래업체와 결탁해서 밤마다 막 술 마시고 돌아다니는 거를 내가 몇 번 내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팩트잖아요. 그랬다든지, 아니면 그 직원들, 신입사원들 교육 들어가서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시니컬하게 얘기하고, 회사에 대해서 좀 농담식이지만 굉장히 좀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부각시켜서 얘기를 했다든지, 그건 내가 이제 직접 확인한 내용. 이렇게 되면 회사에 해를 끼치는 내용인 것 같으면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윗사람한테. 그냥 물어봤으니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개인의 사생활에서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점, 매일 술을 마신다든지, 굉장히 SNS에 업무 시간에까지 SNS에 너무 골몰해서 좀 그렇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개인의 취향, 개인의 성향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단점이라고 그래도 특별히 내가 언급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윗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경우에 윗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한테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딱 나한테 보고해 주는구나 라고 고마울 거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나쁜 점에서 들춰내는 어떤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그 정보는 뺐지만, 그 정보는 이제 내가 얻었지만 그 친구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나는 보고하고 나 이미지 깎이고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회사에서 특히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떠버리고 얘기하고 뒷담화하고 이런 거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만인이 알면 알수록 그 사람 당사자 귀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당사자 귀에 들어가서 그 사람은 그때까지 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더라도 그런 얘기를 듣는 순간 내 적으로 바로 돌변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과 친한 그 주변 사람들도 나에 대해서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막 그렇게 떠벌림으로 해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적들이 막 양산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코 나에게 유리하지 않겠죠. 그래서 일단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절대로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얘기로 막 떠벌리는 거, 이런 거는 절대 금지. 나만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걸 그런 줄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막 얘기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로 이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순간 그거는 완전히 탁 입을 닫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이번엔 싫은 사람 당사자한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당사자한테 싫다는 티를 내면 안 돼요. 싫다는 티를. 나 얼굴에 팍 나타나거나 정말 티가 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티를 안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요. 그렇지만 이제 나는 회사에서 어떤 프로고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 섞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무조건 싫어. 그냥 싫어. 그렇다고 해도 그런 어떤 티를 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판단하지 말고 끝까지 그냥 그 존재로 받아들인 거예요. 내 판단 스위치. 지난번에 한번 영상에 내보냈는데요. 판단 스위치를 내려보는 거예요. 오프 시키는 거죠. 판단 스위치를 내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말 많고 불만 많고 그런 사람이야. 싫어 정말. 이것까지 가지 말고 김대리는 원래 말이 많은 사람. 끝. 싫다 좋다를 붙이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싫다 좋다. 나의 감정 붙이지 않는 거죠. 말 많은 저 친구 조심해야 되겠군 하고 그 사람에 대해 싫다 좋다의 감정을 느끼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면 그 사람을 대하는 데서 내가 그렇게 싫은 티가 얼굴에 나거나 행동에 대해서도 막 대충 건성건성 그래 그래 알았어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 여기서 같은 딴 사람이랑 얘기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싫다는 티가 탁 나면 바로 그 상대는 나의 거울입니다. 그 사람도 나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티를 내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전해지고 통하는 거거든요. 나를 멀쩡하게 있던 사람도 싫어하게 돼요. 그럼 그 사람도 다시 나의 적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티가 나는 거죠. 제가 이제 동영상에서 어떤 걸 봤다면 어떤 리더가 이제 강의하는 동영상을 봤어요. 저 뒤에 이제 직원들이 서 있고 청중들이 있는 데서 이제 강의를 하는 동영상을 봤어요. 평소에 그분이 굉장히 강의를 잘하셔서 이제 제가 이제 즐겨 듣는 편인데 그 동영상에서 뭐라고 이분이 말씀을 하셨냐면 굉장히 유능한 분이니까 나는 정말 열정이 넘치면서 센스 없는 사람 너무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싫다는 말을 탁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뜨끔했어요. 왜냐면 그 뒤에 그 직원들이 서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대놓고 얘기를 안 했어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가 열정은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데 좀 센스가 없어서 평소에 약간 구박당하고 막 이랬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자기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 그분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그렇게 공공연하게 강의할 때도 그렇게 알게 되는데 1대1로 딱 만났을 때 티가 안 나겠냐고요. 그러면은 그 직원은 리더지만 따르지 않는 거예요. 존경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존경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센스가 없어서 싫어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존경의 마음이 확 반감되는 거고 같이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그분의 이제 단점만을 막 끄집어내서 리더가 그런 게 부족해 막 이러면서 싫어지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적을 양산하는 방법입니다. 상대를 보는 게 어떤 내가 거울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싫어하면 똑같이 찡그리면 거울로 찡그리는 거잖아요. 똑같이 나를 싫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영업팀 김 과장이 마케팅 박 과장하고 이제 회의를 하면서 정말 저 인간 어떻게 봐도 정말 주는 거 없이 밉냐 이랬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도 곱게 안 나가는 거죠. 얘기가 그냥 딴 사람한테 막 상냥하게 얘기하고 이 사람한테는 막 그렇게 좀 이렇게 무심하게 아니면 좀 성의 없이 좀 이렇게 무시하는 투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박 과장도 김 과장 똑같이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박 과장의 주변에 있는
박 과장이 친한 어떤 후배들도 저 김 과장은 왜 과장님한테 왜 저렇게 팅팅거리는 거예요? 라고 하는 그 주변 인물도 있잖아요. 후배들. 다 같이 이제 김 과장에 대해서 적으로 양산되는 거죠. 자,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 조금만 조심하면 그렇게 안 할 수 있는데 조금 이렇게 막 겉으로 이제 막 속의 마음이 드러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적이 많습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빅마우스를 적으로 선포하지 마세요. 빅마우스. 빅마우스라는 얘기 말하죠. 회사에서 루머, 막 그 소문을 막 이끌고 다니고, 막 퍼뜨리고, 말 많아서 막 여기서 한 말 저기 옮기고, 저기 한 말 여기 옮기고, 막 이런 사람들 빅마우스라고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뭐 지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하고 가능한 그 사람, 막 일부러 내가 싫은데 억지로 막 친하게 지낼 것까지는 없어요.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는데,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그 사람들 대해서 뒷담화하지 말고 그 사람 앞에다 정면에 놓고 이렇게 싫은 티 내지 말고 이렇게만 안 해도 적으로 양산되진 않잖아요. 빅마우스를 딱 적으로 선포하는 순간 너무 말 많아서 나는 쟤랑 안 맞아 정말 나 코드 진짜 안 맞아 이렇게 되면 빅마우스가 나를 싫어하게 되는 순간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적들이 생기겠어요. 그냥 없는 말도 막 만들어내고 과장하고 부풀리고 그게 빅마우스의 특기인데 그래서 정말 저 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생각될 만큼 입과 병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 사람하고는 최소한 내가 티내지 말고 적으로 지내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갖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적당히 친하게 이렇게 회사에서는 어떤 그런 가면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빅마우스뿐 아니라 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인성이 나쁜 사람들. 그러니까 왜 유난히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험담하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간질 시키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김대리가 너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인성이 안 좋은 사람도 공공연하게 저 사람 너무 싫어. 뭐 난 내 취향 아니야. 라고 해서 공공연한 적으로 선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이렇게 옆에다가 좀 근거리에 두면서 나에 대해서 적으로 돌아서지 않게끔 이 사람 하나를 관리를 하면 이 사람을 적으로 둬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를 거짓된 나쁜 이미지를 갖게 되는 어떤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적당히 내가 관리를 해주는 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볼까요? 누구와도 건강한 거리두기예요. 누구와도 건강한. 친한 사람이 물론 있죠. 그런데 친한 사람하고 너무 친한 티를 낸다거나 싫어하는 사람을 너무 싫어하는 티를 낸다거나 둘 다 너무 프로답지 않은 일입니다. 회사는 가족 아니고요. 친구 아니에요. 동료일 뿐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뢰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얘기하면 좋긴 하지만 건강한 거리두기는 어떤 사람하고도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티나게 왜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누구 부장만 김 부장이 있으면은 김 과장은 김 부장 오른팔이야. 박 과장은 왼팔이야. 뭐 이런 거. 그런 걸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의리 있고 난 오른팔이지 뭐. 내가 정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막 충성주 막 이렇게 막 머리 찧어가면서 마시고 막 이러면서 정말 전 회사에서 나는 김 부장님 완전히 오른팔입니다. 라는 거를 티내는 거 그런 거 별로 좋은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김 부장의 안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티들에게는 이 사람은 그 오른팔을 자처하는 사람은 그 안티들에게 모두 다 적으로 그 사람도 포함해서 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그 부장이 좋아도 실제로 좀 이렇게 안으로 내색하지 않고 그 부장을 존경하고 그 다음에 겉으로는 이제 사람들 반대는 티 안 내고 이러는 부분들 굉장히 좀 어른스러운 그런 직장 생활입니다. 예전에 이제 직장 다닐 때 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부장이 막 술 마시고 나오면 막 그 양복 저고를 막 탁 들고 막 신발 탁 돌려가고 옆에서 막 비서처럼 탁 서 있는 난 오른팔이니까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치고 끝까지 잘 되는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표 안 내고 김 부장도 그렇게 하는 사람을 굉장히 신임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것보다도 일을 잘하고 어떤 업무적으로 자기한테
그 도움을 많이 줘서 자기의 어떤 업적을 빛나게 하는 그런 부하 직원을 더 좋아라 하고 믿거라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근데 구태여 그렇게 이렇게 하지 마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그런 보스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줄줄이 뭐 나한테 충성하면서 쫓아다니는 사람 직원들이 있는데 그걸 굳이 그렇게 하지 마라고 마다하는 그런 지적 상사들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평가에 있어서는 냉정하다는 거죠. 나에게 업무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직원을 더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남들 막 겉으로 표나게 그렇게 충성을 맹세하는 거, 누구 거리 없이 막 술자리에 가서 갑자기 막 형형 하면서 이러는 거 정말 의미 없고 아마추어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게 맞지 않는, 이제 요즘 직장에서 트렌드에 맞지 않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한번 뭐 나 줄 제대로 잡았어, 나 여기서 성공할 거야, 그런 식으로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직장 문화가 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윗사람들한테도 정말 1대1로 있을 때 정말 부장님한테 정말 이런 부분을 많이 배우고 이렇게 저는 정말 충성을 다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거 그거 아부 아니에요. 자기가 정말 신뢰에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이라면. 그렇지만 겉으로는 좀 이렇게 떨어져 있고 너무 그렇게 막 아부하는 티를 막 그렇게 다른 사람 보는데 내지 않고 이러는 것도 그 부장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업무적으로 이분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도움이 될까, 이런 거를 연구하는 게 훨씬 더 그 부장의 신임을 얻기가 더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직장 상사랑 이제 뭐 농담 따먹기나 하고 막 나 친해 이러고 공과사 점점 구분 안 되고 막 이렇게 하면 이 무능해 보이는 거고, 주변에 점점 더 그런 안티팬들을 양산하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김 부장하고 척진 사람하고는 정말 적이 되는 거고, 같이 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김 부장이 회사를 그만뒀다. 이 직장에서는 언제 뭐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 그렇게 됐을 땐 정말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 인정 못 받고, 그리고 그렇게 한번 적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안 좋았던 사람이 다시 어머 저 사람 다시 보니까 굉장히 이상했는데 다시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이미지 쇄신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많은 노력과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볼까요? 5번째, 진실된 사람으로 중도를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한 거리 지키는 거랑 좀 이제 일정 부분 이제 겹치는 얘기도 있겠는데요. 소위 묵직한 사람이 좋은 거죠. 그래서 바람 분다고 하면 이리저리 막 휘청휘청 막 갈대처럼 이러는 거 정말 사람의 어떤 마음이 갈대처럼 움직이는 거 직장에서는 참 이게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말도 행동도 묵직한 게 좋습니다. 여자건 남자건 간에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그냥 누구한테 아부하고 막 칭찬을 남발하고 정말 부장님 정말 진짜 얼마나 멋지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막 그 술자리 가면은 자 우리가 막 뭐 다 모여서 뭐 부장님 뭐 만만세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팀장님 만만세 이런 부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이외의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나쁜 이미지가 이렇게 이미지에 갇히기가 쉽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조금만 삐끗, 그렇지 않아도 별로 좋지 않은 이미지였는데 조금만 삐끗하면 적으로 이제 돌아서는 거죠. 그리고 너무 이렇게 칭찬을 남발하게 되면 칭찬 받는 사람도 아니 이게 너무 얘는 아부하는 거 아니야? 좋지 않은 감정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적당히 할 필요가 있어요. 말과 행동을 내가 지금 묵직하게 하고 있나? 내가 너무 심하게 가볍지 않나? 이런 걸 한번 딱 돌아보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가 이제 판단이 되면 조금 더 이제 내가 그동안 너무 가벼웠어. 이러면 좀 묵직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누가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너무 빤히 티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단톡방이 있어요. 어느 회사에서나 이제 단톡방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단톡방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박 과장이 이제 오늘 이제 매출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딱 이제 실적을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실적을 이제 여기저기서 지점들에서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 그러면 나는 김대리예요. 그러면 박 과장을 원래 좋아해요. 그러면 박 과장님 정말 너무 오늘 뭐 매출 예를 들어서 매출 100% 달성하셨군요. 너무 축하드려요. 그러면서 막 이모티콘 막 뻥뻥 막 축하 이런 이모티콘 날리고 난리를 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 과장, 다른 지점에 있는 김 과장이 오늘 120%
매출 달성했습니다. 이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조용.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면 김 과장이 이 김대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뻔히 단톡방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그럼 박 과장이 매출 100% 했다고 우선 저 난리를 치면서 왜 저 친구는 내가 120% 했다고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거지? 그거는 정말 가만히 있어서 괜찮을 일을 사서 적을 만드는 바로 그런 방법입니다. 왜냐고요? 좋아하고 싫어하고 너무 티를 냈기 때문에. 난 박 과장 좋고 김 과장은 관심 없어. 난 박 과장 굉장히 좋아해. 라는 거를 그렇게 티를 내므로 해서 박 과장이 나의 적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런 일들 사실 무의식결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에 대해서 막 너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게끔, 아, 김대리는 김 과장 너무 좋아해. 완전히, 난리 났어. 근데 막 박 과장은 안 따라. 뭐 그렇게 나를 평가받게 할 건가. 그렇게 되면 굉장히 나 스스로한테 불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된 사람으로, 그냥 묵직한 사람으로, 중도를 지키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를 이미지 메이킹 하는 거는 회사에서 프로다운 일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점이고요. 또 하나, 밥동무를 만들지 마세요. 밥동무. 남자건 여자건 특히 이제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누구랑 막 팔짱 끼고 나가서 이제 밥 먹고, 누구랑만 꼭 밥 먹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회사에선 밥동무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밥동무랑 사이가 틀어지면 정말 그 친구랑 사이가 틀어졌기 때문에 회사 생활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리고 그 밥동무가 있는 한은 다른 직원들하고 원활한 이렇게 관계를 넓게 넓혀가는 게 불가능한 거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그렇게 팔짱 끼고 다니면서 누구는 누구랑만 밥 먹어, 누구랑만 친해라고 하는 걸 다른 사람들의 어떤 소외감과 질투를 일으키는 일이에요. 꼭 내가 저 사람들이랑 같이 친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둘 다 하고 내가 안 친해도 되는데 저 둘만 저렇게 붙어 다니는 걸 보면 내가 왠지 모르는 어떤 그런 좀 불쾌한 느낌? 이런 거를 누구나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랑만 특정인하고만 친하다는 어떤 그런 어떤 이미지로 직장 생활을 하는 거, 적을 만드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건 좀 지양하는 편이 좋겠죠? 맨 마지막으로 하나 볼까요? 가성비 높은 활동에 치중하세요. 가성비 높다는 거는 내가 노력 조금만 들여도 대단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뭔가 하면, 자, 적을 만들지 않는 거, 가벼운 인사를 나부터 먼저. 후배든 선배든 가볍게 인사하는 거. 이건 아예 몸에 탁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가볍게 인사 먼저 하는 거. 그 다음에 웃는 얼굴 하는 거.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가장 또 좋은 건 뭔가 하면 가볍게 웃는 얼굴로 가볍게 인사를 하면서 플러스 알파가 붙으면 굉장히 좋아요. 안녕하세요, 김 과장님. 머리 다시 자르셨나봐요. 깔끔해 보이세요. 이렇게. 아니면 안녕하세요, 선배님. 어저께 머리 파마 새로 하셨어요? 염색 다시 하셨어요? 되게 예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막 알아봐 주는 거. 막 이런 거. 그리고, 부장님, 안녕하세요. 어저께 프레젠테이션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자, 플러스 알파.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은 아닌데, 에이, 이러면서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해 버릇하면 가성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나를 굉장히 호의적으로 보게 하는데 아주 별 노력 들이지 않고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꼭 시도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무례한 사람한테, 자,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무례한 사람한테 이제 지금 굉장히 무례한 거 혹시 아십니까? 라든지 해서 몇 번 참았는데 도저히 딱 선 넘고 들어와서 이제 더 이상 못 참아주겠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나보다 선배였어요. 그래서 막 선배가 막 성희롱 비슷하게 막 탁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나를 좀 무시하는 투로 그렇게, 자, 한 번, 두 번 봐줬어. 세 번째, 이번에 안 돼. 그래서 지금 굉장히 무례한 거 아시죠? 선배님 지금 선 넘으셨습니다. 뭐 이렇게 해줬는데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선배가 이제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근데 나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그 선배는 이제 나한테 더 이상 무례하게 하지 않아요. 그럼 나의 목적은 달성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행보는 뭐냐? 아무렇지도 않게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저 사람 너무 무례해갖고 내가 한마디 해줬어. 이러면서 딴 사람한테 막 또 뒷담화를 하거나 볼 때마다 이렇게 막 째려보거나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완전히 적으로 돌아서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막 또 아부하면서 막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의 어떤 그런 예의,
그 사람이 윗사람이거나 선배면 꼬박꼬박 인사하는 거. 그거 별로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 프로의 세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도 이제 어제 내가 그렇게 해서 딱 이제 정색하고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이제 나한테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어. 미안하다. 김대리 뭐 이렇게 하면서 사과까지 받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정확하게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깍듯하게.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뒷담화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나 때문에 한번 망신을 당했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내가 계속 꼬박꼬박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니까 그 상처, 그 사람도 나름대로 상처를 입었겠죠. 그 이제 망신당했던 어떤 그런 수치스러움, 부끄러움에서 해방될 수가 있어요. 내가 인사를 해주니까. 그러면 나의 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 직장에서 정말 이 어려운 직장에서 적을 만들지 않는 그런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 많이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슬기로운 직장 생활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세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